여기서 법에 기반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업 사이에 계약을 통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누군가 계약을 어겼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게 만약에 계약서를 써야지만 그 계약이 효력이 있고 계약서를 쓰지 않고 그냥 구두로 약속한 거는 효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약을 할 것처럼 뭐 약속을 하기로 해놓고 나서 뒤에 가서 그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아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걸 의미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말 바꾸기가 사실 많이 통용이 됩니다. 사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제 아이디어가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새로운 기술 개발에 참여하게 됩니다. 법과 치안을 통해서 이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9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제 더글라스 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The inability of societies to develop effective low-cost enforcement of contracts is most important source of both historical stagnation and contemporary under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역사상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경제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제3세계, 지금으로 하면 사실 개도국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개도국은 더드 월드라고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개발 국가를 보통 우리가 더드 월드라고 제3세계라고 부르는데요. 제3세계 국가에서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이런 것의 사실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예, 자, 계약의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금 더 큰 의미로 말하면 법의 지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법의 지배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가? 어떤 나라가 법의 지배가 비교적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가능한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금융기관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반대로 금융기관이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요. 금융기관이 이제 고객들을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경우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믿는 것이고요. 당연히 대출을 거부할 거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 금융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뭐 상품 거래도 꺼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본 축적이 더디게 이루어지고요. 투자가 마찬가지로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금융기관들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실 대출을 시행할 수 없고요. 대출은 결국은 이제 투자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 축적도 더디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취약한 법의 지배가 경제 주체들의 신뢰, 트러스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자, 이것이 경제 행위에 다시 영향을 미쳐서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법의 지배와 생산 요소의 축적, 자본 스탁, 그 다음에 교육, 인적 자본 스탁의 축적, 이 사이의 관계, 혹은 법의 지배와 A, 생산성 사이의 관계는 사실 매우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일수록 생산 요소가 더 많이 축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일수록 생산성도 더 높아요. 이제 몇 가지 우리 뭐 결과를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월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요. 이런 구글에서 월드 거버넌스 인디케이터스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와 관련한 데이터들을 모아놨는데 그 중에 룰 오브 러라고 하는 법의 지배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 데이터는
지수화되어 있는데 어, 이제 어떤 것들을 측정을 해서 지수로 만든 거냐면 예, 계약의 계약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A와 B 사이에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계약이 얼마나 구속력이 있는지. 자, 만약에 구속력이 없다면 다른 한 당사자가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겠죠. 그런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지수가 낮은 값을 가질 것이고요. 예, 계약의 구속력이 굉장히 높은 국가에서는 법의 지배 지수값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제도의 어떤 사법제도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범죄 발생률 이런 것들을 법의 지배 지수를 만드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제 국가마다 이 법의 지배 지수 값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매 해마다 법의 지배 지수 값을 측정을 하는데 어느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갖겠죠. 그래서 한 국가 내에서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값을 갖고 국가마다도 다른 값을 갖습니다. 2017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여서요. 평균이 0.03, 대충 평균을 제로에 맞췄어요. 그래서 법의 지배가 비교적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는 마이너스 값을 갖고 법의 지배가 매우 효과적인 국가는 플러스 값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국가가 2017년 기준으로 베네수엘라였는데요. 마이너스 2.26. 베네수엘라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에 2.03의 값을 갖는 국가가 핀란드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국가였습니다. 한국은 참고로 1.16이에요. 2017년. 자, 이 그림은 가로축의 법의 지배, 대충 평균이 제로였으니까 이게 평균이고 이쪽은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들, 이쪽은 비교적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법의 지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법의 지배라고 하는 것과 생산 요소의 축적,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계속 얘기했던 바로 이 값입니다. K의 알파승과 H의 1 알파승이고요. 자, 이 값을 한국의 팩터 어큐뮬레이션의 값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당연히 1의 값을 갖겠죠. 여기 한국이 있어요. 자, 이게 한국. 한국의 법의 지배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물론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죠. 그래서 경제 규모와 비교했을 때 사실 경제 규모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어요. 법의 지배가.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일수록 생산 요소의 축적도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들에서는 생산 요소의 축적도 비교적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사실 코젤리티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법의 지배가 낮은 국가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가 있고 금융거래, 계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생산 요소의 축적도 더디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가로축에 있는 변수가 세로축에 있는 생산 요소의 축적, factors production의 accumulation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여하튼 이 그림에서는 이 두 변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그림은 법의 지배와 rule of law와 생산성 사이의 이제 관계고요. 이제 한국의 생산성이 1입니다. 모든 국가의 생산성 A를 이제 한국의 생산성으로 나누어서 상대적인 생산성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한국은 여기 있습니다. 법의 지배가 1.1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은 1이고요.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가 효과적인 국가일수록 생산성 수준이 높고 반대로 법의 지배가 효과적이지 못한 국가일수록 생산성 수준이 낮다. 물론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도 하나 있죠. 자,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확인을 해보지 않았는데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 둘 사이에는 이런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고요. 생산 요소의 축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법의 지배가 생산성을 고자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